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에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막다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과 주민 지원에 관한 설명에 마저 후보지 지자체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특정 언론사가 주관하는 올해의 스승상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수상자 선정에도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백운광장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가 여름이 코앞에 온 지금까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에 이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고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내년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 예정인데요. 광주와 전남의 협력이 또 한 번 필요한 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주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안에는 공공기관의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이전 기관을 선정하는 방안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 공약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혁신도시 시즌2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가 되더라도 기존의 시즌1에서 이전했던 기관하고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시즌2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를 둘러싼 불협화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 공동기금을 조성해 지역 발전에 쓰기로 합의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매년 10%씩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나주시는 기금의 규모와 시기를 용역으로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약속한 지 13년이 지났고 16개 기관들의 이전이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공동발전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혁신도시 시즌2는 대규모 택지 개발 방식이 아니라 구도심이 이전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의 상생협력관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불협화음이 높은 상태에서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화되면 서로의 구도심에 추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일대를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전라남도와 한국전력이 손을 잡았습니다. 전라남도와 한전은 강소 연구개발 특구 육성 및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특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산학 연관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소 특구는 대규모 특구 개발을 지향하고 소규모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과기부는 전국 10곳 이내의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기준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80년 역사의 광주 인쇄의 거리를 소상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해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동구 서남동 일대에 형성된 인쇄의 거리 17만 제곱미터를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15억 원이 투입돼 신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 등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쾌청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어제보다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다행히 습도는 낮아서 활동하기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요즘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오늘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해안 지역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 사이로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광주 전남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과 주민 지원책을 설명하는 자리마저 후보지 지자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군공항 이전 반대 관련 동영상입니다. 전투기 소음 피해 등 지극히 감성적인 정보를 부각시켜서 군공항 이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막이 찢어질도록 이거 소음이 심각합니다. 국방부가 무안과 영암, 해남, 신안 등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주비해왔지만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주민 지원책을 설명하는 자료가 제작돼 있지만 주민들에게 배포할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거의 전남 지역 아무데나 가서 보따리 싸들고 가서 이거 설명회 할 거니까 오십시오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국방부의 첫 설명회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만 무한으로 이전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군공항이 언제 옮겨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이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 광주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처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소음 피해의 주 원인인 T-50 훈련기에 도심 공항 이착륙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군 공항의 기능 재배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스승상 폐지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고 수상자 선정에도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특정 언론사가 수여하는 스승상 가운데 승진 가산점이 주어지는 상은 올해의 스승상이 유일하고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폐지 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선양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공동위원회 실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북측 위원들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무협의회에 참석했던 박종익 광주본부 집행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3일에 열린 남북 간 실무협의회 어떤 목적으로 열렸던 거죠? 네. 금강산에서 2월 달에 남북 연대 모임을 했는데요. 거기서 논의됐던 통일운동을 펼쳐가는 문제, 대중적으로 펼쳐가는 문제와 더불어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의 후속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심양협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만남이 이뤄지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남북 또 북미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측에서는 23일 당일에 취소 통보를 했었는데 남측의 언론이 너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부차적인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교류협력이 민간 차원의 접촉을 통해서 제기될 것이라는 이런 좀 앞서간 이런 보도가 좀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 회의장 분위기가 썩 부드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측이 인도적 지원으로는 현재 교착 상태를 풀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네. 북측은 현재 남북관계에 교착됐고 어려운 지점으로 가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의 당사자인 남측 문재인 정부가 너무 한미 억균 그룹이라 하는 이런 사안에 너무 소극적으로 특히 이제 남북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데서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냐 이런 한편의 불신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것을 풀려고 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 간의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이런 차원으로
이번 주무 접촉을 많이 앞서 나가면서 보도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북측에서는 좀 더 본질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밖에 또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6.15 공동선언 기념 행사를 공동으로 평양에서 하자. 그다음에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 북측의 선수단 및 응원 의술단이 좀 참가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금강산 방문 문제를 좀 남측에게 각계 시민들이 좀 금강산 방문을 좀 계속 방문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여론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북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래도 광주 세계 수영대회에 북한이 참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얼마 전에 국제수영연맹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부분이 좀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북측의 입장 들으신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6.15 북측위원회 성원들한테 그동안 시나 조직위 차원은 이미 전달됐고요. 정부 그다음에 개성 연락사무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민간 차원으로 6.15 남측위 차원으로 그 북측위원회 성원들에게 요에 갖는 의미라든가 중요성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고요. 북측에서는 얼마나도 이제 관계 당국 체육성에게 이런 마음을 전달하겠다, 의지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까지 어떻게 참석에 대한 의지를 부탁을 하고 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이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 합의를 그동안에 정상들이 해왔던 합의를 이루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의 당사자인 남북의 정상이 어쨌든 톱다운 방식으로 요 국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또 성실하게 서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미국의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너무 틀에 갇혀서는 우리가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평화 번영의 시대로 나가는 데서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열어가기 위한 이러한 부분에서는 특히 남북의 경제협력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또 미국을 견인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남북 두 당국에 바라는 것이고 합의 정신에 반하는 일체의 훈련이라 군사훈련이라든가 무기 증강 이런 것을 서로 남북이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광주 백운광장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됐었죠. 하수관로가 문제로 지적됐고 자치단체는 정비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여름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까지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포수처럼 건물 지하로 빗물이 들어찹니다. 허벅지까지 빗물이 고인 골목에서 주민들이 힘겹게 발을 옮깁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60mm 이상 내린 비로 일대가 침수됐던 주월동. 이곳 주민들은 여름이 두렵습니다. 장사를 못하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이런 물이 막아가지고 계속 돌아가지고 방해까지 돌아오는데 장사를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은 장사는 못해요. 지난해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건 시간당 50mm까지만 견딜 수 있는 좁고 오래된 하수관로였습니다. 광주시와 남구는 이 일대 하수관로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름이 코앞에 온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빗물에 쓸려 밀려드는 쓰레기라도 막아보고자 이처럼 아파트 한켠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뒀습니다. 끔찍하죠. 지난해 겪었으니까. 금년에 끔찍한데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힘으로서는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하수관로 정비에 착수했지만 상수관과 가스관 등 복잡한 지하 매설물이 공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새로 설치할 하수관로 경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공사 기간에
가스관이랄지 상수관, 그다음에 광케이블 등 여러 가지 그 지하 미세물을 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고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지금 현재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주월동 상습 침수구역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돼 내년 4월에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올여름에도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30대 남성이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6년 전에 강간죄로 징역을 산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강소영 기자입니다. 36살 최모 씨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최 씨가 내린 곳은 6층. 직장 선배의 약혼녀 43살 A 여성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최 씨는 1시간 반 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잘 걷지도 못하는 A 여성을 질질 끌다시피 부축해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 여성은 자기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때 저쪽 정비실에 갔다 왔는데 제가 오니까 아마 경찰들이 와 있고 유족들 막 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A 여성이 6층 자기 집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찾아와 성폭행하려 하자 저항하다 뛰어내렸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A 여성이 추락으로 크게 다쳤는데도 최 씨가 신고하기는커녕 A 여성을 집에 옮겨놨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6년 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다른 지범행 사실은 더 이상 말을 않고 항고하고 있어요. 경찰은 A 여성이 목이 졸려 숨진 것 같다는 국과수 소견에 따라 최 씨가 목까지 졸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간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인형 뽑기방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35살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시내 인형 뽑기방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현금 67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새벽 시간대 인형 뽑기방에 들어가 지폐 교환기를 부수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고의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만드는 일명 죽통작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장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가점을 부풀려 입력한 뒤 당첨이 되면 계약을 포기하는 수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분양 사업자와 부동산 업자들은 이렇게 나온 미분양 아파트를 청약에서 떨어진 이들에게 웃돈을 받고 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홉 경기 선발로 나와서 5승 1패. 올랐어요. 그렇죠. 기습 번트. 이런 걸 잘한다. 젠치 있습니다. 공 던질 수 없는 송광민입니다.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는 박찬호. 3-2 풀카운트. 스윙 삼진 아웃. 7경기 선발로 나왔던 공건입니다. 1승 4패. 왼쪽. 나이스 캐치. 아마 야구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착축 안타를 뽑아냅니다. 타점을 기록하는 제라도 포인. 2구에 있던 오선진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1구. 오른쪽에 안타. 양성우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그리고 장진혁은 1루에 멈춥니다. 3루 1루 찬스를 만들어가는 장진혁. 중견수 쪽. 중견수가 뜁니다. 좌중간 타고 잡아왔습니다. 3루자는 이제 출발. 그리고 1루자는 거의 2루 갔다가 다시 1루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공. 변하고 잡아당깁니다. 1루 쪽. 안쪽에 돌아서서 2루에 그리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중요한 아웃 카운트. 인닝을
10번째, 101구째. 스윙 삼진아! 9개째 탈삼진. 오른쪽 1, 2간까지 뚫습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높게 싼 터쳐. 그러나 이 타구는 장진혁에게 잡힙니다. 최종 점수 2대0. 7연승의 기아를 장민재와 정우람이 잠재웁니다. 바닷일은 노동 강도가 강해서 선원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를 악용해서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인 뒤에 돈만 미리 받고 달아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역의 젖새우잡이 어선은 200여 척. 한 척당 대여섯 명의 조업 인력이 필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배 주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원들에게 임금을 선불로 주고 있습니다. 선원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선원들은 자기 연봉의 50%에서 많게는 100%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미리 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일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잖아. 지금 선원을 어디서 가서 구하냐고. 당장 배를 띄워야 되는데. 아니 선원이야 뭐 널린 게 선원인데 뭐 나왔다고. 목포해양경찰서는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선불금을 받아 챙겨 도주한 43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선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문 씨는 선주들이 구인난으로 선불금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선주를 속여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전남해역에서 발생한 선불금 사기 적발 건수는 48건, 피해액만 5억 7천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업성업이 선원 수급에 어려움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야훈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40여 곳이 함께하는 광주 서구 취업박람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서구청 1층 야외광장에서 열립니다. 구인 구직자 간 현장 면접과 취업 컨설팅, 직업 심리 검사 등이 진행되고요. 무료 사진 촬영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그동안 고도 비만 남성들은 옷을 늘려 입거나 맞춤복을 입어야만 했는데요. 맵시 있는 기성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전남대 의료학과 연구팀이 20대부터 50대까지 한국인 비만, 고도 비만 남성의 몸을 계측해서 원통형과 마른 모형, 역삼각형으로 표준화했는데요. 도어리 지도 교수는 이번 연구가 KS 규격 체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면 비만 남성도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습니다. 책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 저자 김형중 씨의 토크 콘서트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3에서 열립니다. 김형중 씨의 광주 이야기를 따라가는 도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김민정 시인, 신영철 평론가 등도 함께하는데요. 참가자에게는 에코백 등 광주의 기억도 굿즈 세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오방세계 화가 오승윤 씨의 작품 전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6월 18일까지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오승윤 작가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우주의 원리를 풍속화와 풍경화로 잘 표현해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99년에 제작된 작품 풍수가 최초 공개됩니다.